금요일에 주식포차 전영욱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죠. 영욱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삼전 닉스가 좀 크게 끌어올려 줬는데 자, 오늘 올려준 모멘텀은 단연 주주 환원이었잖아요. 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조금 이따 들어보기는 할 거지만 자, 공시가 나왔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별화 장세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 같아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라던가 삼성전자 주주환원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은 더더욱이 또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어쨌든 간에 코스피 지수 자체는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 종목 수가 많았던 건 아니죠. 시장 전체로 보면은 뭐 금리라던가 유가 이런 쪽에서 그리고 또 수급 쏠림 이런 쪽에서도 계속 뭐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점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배센트의 뭐 바이백 규모에 대한 증가 언급도 금리를 좀 상승시키는 좀 원인으로 좀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현재 40억 달러는 장기 부채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백을 늘려도 솔직히 근본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할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이거를 또 유발하는 중동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재무부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또 내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부터 뭐 이제 엔화 개입이라던가 아니면 바이백 증액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추후에서도 엔화 개입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외신에서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금리 자체가 오른 것은 일단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도 사실 오늘의 시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요. 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미국의 압박이 뭐 군사력에서 경제적으로 이제 압박을 할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서,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전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죠. 근데 중동 사태에 대한 해협 봉쇄라던가 이런 거는 좀 장기화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은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유가 상승도 어느 정도는 우려감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와 함께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지만 주요 IB들도 지금 SK 하이닉스 주가는 계속 긍정적이다. 앞으로 상향 할 거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JP모건에서 이제 바클레이즈나 이런 쪽에서도 대규모 환원이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외신 쪽에서는 사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주가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수급 문제라고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 중심으로도 우리가 또 눈여겨볼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분 관련주들도 뭐 스퀘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였지만 일부 이제 소부장 쪽에서는 좀 부진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면은 소부장은 좀 반응이 미미한 그런 그림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시장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수급 쏠림에 대한 그 과거에 있었던 시장이 오늘 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금리와 유가 이런 외부 변수들이 또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내부 변수들과 충돌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도 사실 추가 상승이 되면은 약간 실질적으로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금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적응이 된 사안이에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작년 이후부터 금리 자체가 좀 높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심리적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한 차례 또 충격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리도 금리지만 지금 양시장, 제가 지난주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지난주 봤을 때가 이제 8월 14일 금요일이었잖아요. 이때 당시에서도 코스피 ADR 자체가 화면을 보시면 125였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때 지난번하고 똑같이 다음 이제 지난주에서 뭐 화요일, 수요일 갔을 때도 코스피 ADR 지수는 128%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ADR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과열 구간이냐, 과매도 구간이냐 그걸 설명하는 건데 지난주까지만 해서도 과열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락으로 일단은 양시장 모두 과열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 종목 비율도 아예 마이너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10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증시의 자금이 사실상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많이 넘치지가 않잖아요. 신규 예탁금 자체도 그렇게 많이 들어온 측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는 종목만 갈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잡고 정책이라던가 실적 이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 기반으로 우리가 포트를 재구성해 놓는다면 다음 상승 사이클 때 우리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승 사이클 제대로 한번 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주식포차 메뉴판 빠르게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메뉴판입니다. 에코프로 BM,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이야기 두 번이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환원책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실지 한번 체크해 보고요. 현대차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BM이 메뉴판에 있는데 자, 오늘 크게 좀 떨어졌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뭐 올해 오른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냥 떨어지고만 있어요. 2차 그쵸, 전지. 그쵸. 특히 사실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러한 좀 종목들은 ESS 관련해서 좀 두각을 받기도 하는데 에코프로 BM 따는 진짜 올 한 해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부터 이제 뭐 소듐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서 에코프로를 봤을 때 사실 뭐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 반등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앵커님 말씀처럼 이번 연도 들어서는 거의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도 2026년 1월부터는 거의 누려보지도 못했던 종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는 우리가 2차 전지 했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ESS 부문이랑 좀 엮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ESS 부문이랑 이제 엮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엔솔 같은 경우에서는 ESS LFP 배터리랑 좀 엮이곤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종목들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ESS가 데이터 센터랑 그렇게 많이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존재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LFP 수주 공시가 없었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근데 LNF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서는 그나마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에 비해 소외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AFP 아니잖아. 그러면은 ESS랑 데이터 센터 지금 시장에 대한 올라오는 키워드 자체가 안 맞으니까 2차 전지 종목이긴 하지만 계속 전기차 이야기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앞으로 ESS 시장은 소듐이온 배터리 쪽으로도 즉 나트륨 배터리 그런 쪽으로도 이 소듐 배터리가 커지면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왜 그렇게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LG엔솔은 내년에 ESS 고객을 대상으로 소듐이온 배터리 샘플을 출하한다고 목표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소듐이온도 그렇지만 그러면 LG엔솔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소듐이온 배터리를 AI 데이터 센터용하고 전력용 ESS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개발 중이고 상용화를 또 양산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들려와요. 그래서 지금 소듐이온 배터리가 먼 미래가 아니라 사실은 셀 업체들이 실제로 샘플과 양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소듐을 서두르냐? 결국 ESS 때문이에요.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날로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 꺼내 쓰는 ESS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겠죠. 근데 이 ESS가 전기차하고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무게하고 에너지 밀도가 중요한데 고정형 ESS는 상대적으로 무게 비담이 좀 적거든요. 대신 가격이라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수명이라던가 안정성, 공급망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바로 소듐이온 배터리에 대한 장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리튬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서 소금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원료 조달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거기다가 저온 성능이라던가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ESS 시장에서 지금 절대 강자가 사실은 LFP입니다. 그러니까 그 LFP를 지금 당장 없애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에 LFP를 보완하거나 일부 영역을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를 후보를 소듐이온 배터리로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셀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LG엔솔이나 삼성 SDI 그런 양산 로드맵에 대한 구체화가 됐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양극재를 봐야 되는데 왜 에코프로 BM이 상당히 앞서 있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소듐이온 양극재를 개발했고 그 회사가 그 결과로 중국 경쟁사 대비 우위에서 이미 성능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얘네 이 에코프로 BM 언제부터 이 소듐이온 배터리를 준비했냐? 제가 알기로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됐거든요. 소듐이온에 대한 양극재를 개발을 하고 회사가 그 결과가 중국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은 소듐이온이 이제서 각광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R&D하고 연구소 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은 먼저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먼저 각광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연산 1000톤 규모의 소듐이온에 대한 양극재 파일럿 생산 라인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 1000톤이라는 걸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연구 개발하고 산업 생산 사이에서는 엄청 큰 벽이 있거든요. 그 연구실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서 엄청 좋은 성능에 대한 배터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고객사 납품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똑같은 품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율도 잘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율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전에서 그 유럽 쪽에서 배터리들 공장을 봤을 때는 수율이 안 맞아서 많이 망했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이 수율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정이 양산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그러면은 이미 그 파일럿 라인까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우위에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또 에코프로 BM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소듐 관련해서 이미 경쟁력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K 소듐 얼라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만들었습니다. 결성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것도 소듐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소듐이온 배터리 프로젝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솔브레인이라던가 아니면 애경 케미칼하고 역할 분담을 다 나눠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들어가는 거고 솔브레인은 뭐가 잘하겠습니까? 결국 첨가액이라던가 전액, 요 첨가제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죠. 애경 케미칼은 음극재 쪽에서 이제 강자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사실 에코프로 BM이 양극재가 좋으니까 그냥 사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를 소듐이온 쪽에서도 하나도 이제 패키지로 최적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셀 업체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K 소듐 얼라이언스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도 에코프로 BM이 맡고 있어서 저는 에코프로 BM도 나중에 향후에서는 ESS 모멘텀을 좀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라는 게 사실은 지금쯤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막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은 아닌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 ESS 쪽으로 소듐이온이랑 연결지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조건 ESS가 LFP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들한테는 조금은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LFP 다음은 ESS 배터리에 대한 경쟁이 시작됐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준비를 해놨느냐 저는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사실 그동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올라온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삼촌, 이모분들 다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차 전지가 그동안 전기차 쪽에서만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안 살아나니까 에코프로 BM도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차에서 ESS가 플러스 알파였다면 이제는 ESS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그게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ESS가 LFP 쪽만 본다라는 게 아니라 이 ESS가 소듐이온 배터리까지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
되면 다시 재평가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고.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물을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우선순위가 좀 있단 말이죠. 예. 에코프로 BM이 움직이는 속도가 사실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좀 늦어서 예. 선뜻 손이 좀 안 가긴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코프로가 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LFP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F라던가 아니면 LG엔솔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에코프로 비행 주주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가져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홀딩하고 가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런 모멘텀이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묻어두고 가리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내가 사실상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좋나 라고 했을 때 매수 의견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는 LG엔솔도 괜찮고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쪽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홀딩스도 기존에서 우리나라 강세장이 들어가기 직전이 1월 달 가격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세장 직전에서 시작했던 그 구간에서 고점까지 가고 나서 다시 시작했던 그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저는 조금 더 공략을 해보면 더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게다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소듐이온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단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럴 때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좋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어떤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또 미리 매수를 하면 그게 좋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이슈가 있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결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ESS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설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LFP에 대한 이슈들이 먼저 간 다음에 소듐이온 배터리가 뒤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LFP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LNF나 LG엔솔을 먼저 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